정리 39. 음. 선을 기쁨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고 악을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적이라는 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선을 판단할 때 각자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국가에서 판단하는 선과 저 국가에서 판단하는 선이 다른 거죠. 음. 그러면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음. 이럴 때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판단하는 거니까. 나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옳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게 기쁨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보편성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큰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악이 자행되는 거죠. 이 상대주의 윤리 자체가. 이게 뭐 그런 걸로도 자라투스트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너의 이웃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있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각각 이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이웃이.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그러니까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오는 것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불행이 자행되어도 크게 뭐라고 이, 이거 자체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이트 용어를 쓰면은 여기다 쓰면은 이 공리주의가 상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에, 네, 짐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나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거. 그 프로이트 용어를 써보면 정신분석 용어를 써보면 이건 쾌락주의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쾌락 원칙. 근데 인간이 정말 쾌락 원칙에만 바탕을 두고 사느냐, 정말로. 그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은 그런가? 내게 기쁨을 주는 것만을 바탕으로 난 사는 건가? 예를 들어서, 안티고네 같은 경우를 볼까요? 안티고네라는 비극이 있잖아요. 소포클레스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안티고네. 3대 비극 아닙니까? 근데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체 스토리는 그런 거죠. 오빠의 장례를 그 뭐죠? 그 크레온이라는 그 국가의 원수가 못하게 하죠. 오빠의 장례를 못 지내게 하죠. 그죠? 왜냐면 국가의 반역자니까. 그런데 이제 안티고네는 이게 신의 명령이고 인간이 해야 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릅쓰고 장례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안티고네가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이 행위 이게 과연 쾌락 원칙의 바탕을 두는 거냐?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자기가 거의 죽는 거잖아요. 동굴의 유폐가 되잖아요. 안티고네. 동굴에 유폐됐다는 것은 사실은 사망 선고하고 동일한 거죠. 왜냐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반역자라고 그 낙인이 찍힌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낙인이 찍혔으면 사실은 죽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쉬운 이야기인데 내가 한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떤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죽지는 않았어도 살아 있어도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듯이 국가적으로 또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즘에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 같은 게 그런 거죠. 죽어 있는데 살아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뒤집으면 살아 있는데도 죽은 경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안티고니가. 근데 이 죽음을 무릅쓴 행위, 그러니까 왜 죽음을 무릅썼느냐? 안티고네는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건 나는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럴 때 안티고네의 행위를 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쾌락의 바탕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국가를 굉장히 크게 위기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신을 기쁘게 한 것이냐? 그런 그런 거라면은 당연히 스피노자 윤리학이 위배되죠. 모든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윤리학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인간 존재 여백이 있고 잉여가 있는데 그 잉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철학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칸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그 윤리학에 대한 대충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정리 50일 보겠습니다. 51. 서로 다른 인간들이 동일한 대상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대상에서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다. 너무 쉽죠, 그죠? 서로 다른 인간들이 동일한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까요? 등산? 등산에 대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자극을 받죠, 그죠? 이거 왜 가는 거야? 뭐 이런. 또한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대상에서 서로 다른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대상 똑같이 등산 왜 가는 거야 하다가 도대체 왜 이제 안 거지? 이 즐거움 뭐 이럴 수도 있죠.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증명. 인간 신체는 외부 물체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자극받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두 사람이 받는 자극이 다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신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다는 것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존재다, 이런 거죠. 신체의 구성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체가 운동하거나 정지하는 그 전체 비율도 큰 폭에선 변하지 않지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음. 주석.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증오하죠. 사랑하는 것, 등산. 네. 다른 사람은 증오하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등산. 이 자꾸 등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인문학 프로그램을 어디 다른 기관하고 할 때 매주 등산을 갔었는데 그, 그 친구들이 막 하여튼 그런 것과 너무 상관이 없이 살았던 친구들이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싫어하던 친구들을 데리고 몸이 막 이만하고 막 그냥 그런 친구들이. 동일한 인간이 이전에 증오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고 등산. 이전에 증오하던 것 등산. 이전에 두려워한 것을 지금 감히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더 선하고 더 악한지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윤리학. 인간은 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이 매번 달라지고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도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척도는 개인의
판단의 척도는 개인의 기쁨. 이거죠. 개인의 기쁨. 그리고 이 결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단지 우리와 다른 그들의 감정의 차이에서만 구별을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증오하니? 이렇게 서로 감정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렵지 않은데 넌 두려워하는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과감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소심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만 봐도 알겠지만 상대적이죠. 지금 벌써.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함의 절대 척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과감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소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흔히 두려워하는 악, 등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나는 과감하다고 하겠죠. 과감함. 지금 과감하다라는 게 너무 과감하다. 그 다음에 증오하는 자에게 악을 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언제나 주저하는 악의 두려움에서 억제되지 않는다고 고려한다면 그를 대담하다고 한다. 정의가 복잡한데 다시 읽어보면요. 간단하게 하면 내가 증오하는 자에게 악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런 욕망이 있는데요. 악을 가하고자 하는 간단하게 하면 욕망이 있는데 근데 내가 주저하는 내가 악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악이 너무나 강할 것 같아요. 그죠? 보복이 두려워서, 그죠? 내가 억제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억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를 대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과감하게 악을 행하는 자,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스럽게 경시하는 악을 두려워하는 자를 소심하다고 하죠. 그죠? 그런 자를 소심하다고 하죠. 그의 욕망이 내가 주저하지 않는 악의 두려움에 대해서 억제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를 또 소심하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다는 것. 판단은 불안정하고 인간은 흔히 자신의 감정으로만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 기쁨이나 슬픔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고 실현하거나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물이 종종 상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뭐죠? 종종 일종인식이죠. 되게 다른 말로 하면 표상적인 것. 되게 우리가 표상적인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인간은 흔히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 인간은 흔히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일 수 있고, 즉 인간이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받을 때 그 원인으로 자신의 관념을 수반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타자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일 수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관념을 수반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뭐죠? 의식 이런 거죠. 내가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내가 원인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판단은 늘 불안정하니까 내가 나의 감정으로 사물을 판단했는데 저놈이 악하군.
내가 이렇게 자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렇죠. 그럴 때 즉 후회는 뭐 이런 거죠. 후회는 원인으로서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고, 그죠? 후회, 후회하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만족은 원인으로서 나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뿌듯함이죠. 자기 만족은. 원인이 나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군. 뭐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내 애를 이렇게 내가 키웠어. 뭐.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데 이해 가시죠? 아, 이건 이 사람이 기쁜 게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홀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기쁜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피노자한테는 과장된 감정인 거고, 후회라는 감정도 스피노자한테는 사실은 과장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후회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롯이 나만이 원인일 수 없기 때문에.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과장되게 후회했다 하면 뭔가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물론 자기 만족이 너무 심한 사람은 꼴보기 싫지만 후회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자책 같은 거잖아요. 심하게 하는 사람은 뭔가 과장이 있는 거예요. 자책이 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식으로 보면 그렇게 꿰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은 사실인 거고. 정리 52. 그다음에 52번.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과 동시에 본 대상이나 많은 것들과 공통된 점만을 가진 것이라 우리가 표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오래 계속해서 고찰하지 못한다. 이 고찰에 그러니까 그 고찰 혹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갖는 감정의 지속 시간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 다른 사물과 함께 있는 대상, 공통점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게 스피노자의 중요한 이제 명제인데요.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음, 그냥 증명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공통점이 많으면 이 대상을 보면 공통점 때문에 공통점을 가진 다른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인식하면 한 대상을 보더라도 그 공통된 점과 관련된 다른 대상들을 자연스레 떠올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통된 점을 내가 많이 인식할수록 감정의 집착이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공통된 점을 인식하지 않고 내 감정이 저놈 때문에 그래. 저놈 그것 때문에 그래. 이러면 그놈에 대한 감정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우리가 그 2부에서 보았지만 이종인식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이종인식의 핵심이 이성적인 인식이지만 공통관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감정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변덕스러운 건데 그런 감정이 우리를 서로 증오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공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성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의 그 감정이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수한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나의 증오를 자극할 때 그 특수한 점 때문에 내가 증오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의 증오가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요. 집착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그의 특수한 점을 다른 대상과의 공통성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아, 그게 특수한 게 아니라 저건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조금은 덜어지는 거죠, 감정이. 증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함께 본 대상을 표상하면 곧 그 다른 것을 표상하겠죠. 다른 것과 함께 본 대상이니까 이 대상을 보면 다른 것을 표상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대상을 고찰하다가 다른 대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과 공통된 점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표상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죠. 공통된 점만을 표상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다른 것과 함께 관찰하지 않았던 어떤 것도 그 대상 안에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전에 다른 것과 함께 관찰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뭐죠? 특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점만을 가진 것으로 표상하면 이 대상만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된 점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특수한 것을 어떤 대상에서 잘못 못하네. 표상한다고 하면 이는 정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 대상에 대한 고찰에서 다른 것으로 이행하게 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신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대상으로. 그러므로 정신은 그 대상만을 고찰하게끔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공통성 안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주석. 정신의 이런 변형이나 어떤 개체에 대한 특수한 상상이 단지 정신 안에 홀로 있는 한에서 경탄이라고 한다. 경탄이라고 합니다. 경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정신이 한 개체에 대한 특수한 점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경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개체에 대한 특수한 상상이 정신에 홀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공통적인 점이 차단됐다는 뜻이고, 그죠? 특수한 점에 정신이 완전히 골몰해 있다는 뜻이죠. 그건 경탄이다. 근데 이 정의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의를 잘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쁨과 슬픔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이게 경탄이란 감정이 이해 가시나요? 예, 좀 전에 했던 걸 볼까요? 후회는 뭐였죠? 후회는 원인으로서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 자기 만족은 원인으로서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탄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개체에 대한 특수한 상상, 표상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면 경악이라고 한다. 공황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공황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에는 그러니까 사실 공황은 예를 들어 번역이 원래 있잖아요. 패닉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 컨스터네이션이에요. 이게
공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황장애나 공황할 때 이게 두려워하는 대상 때문에 꼭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황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과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서 경악이라고 저는 해놓고 옆에 공황을 달았다는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표상에 내가 갇혀 있는데, 하나의 표상에 갇혀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경악, 뭐 공황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뭐 그 철학을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은 뭐 수정해 주시든가 하든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악에 대한 경탄은 인간이 그 악을 피하기 위한 다른 것을 사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사로잡아서 악만을 생각하게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경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였죠? 악에 대한 경탄은 경악입니다. 경악. 그죠? 경악. 악을 피하기 위한 다른 것을 사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하나의 표상에 사로잡힌 것. 그러나 우리가 경탄하는 것이 인간의 청명이나 근면, 청명하다, 근면하다는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을 고찰하니까 이런 경탄은 존경이라고 부른다. 청명, 근면과 관련된 경탄은 존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악, 존경은 전부 다 경탄의 한 측면이다. 이해 가시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분노와 질투를 경탄하면 전율이라고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분노를 하는구나. 와, 전율. 저런 식으로 질투를 해. 전율. 이런 거 뭐 그 막장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죠. 질투를 저런 식으로 하다니. 전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게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써야 돼. 아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요. 네. 음,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막장 드라마 뭐 상 많이 탄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시리즈로 한 3부까지인가 나왔나? 그거 있잖아요. 단테 나오고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러고 막 엄청 질투하고 하는 이거 볼 때 그 전율을 느끼나? 그 약간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전율을 느낀다 할 때 이게 약간 우리하고 감정이 안 맞는 건데 영어도 그렇고 근데 이거 약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전율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럼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여튼 드레드예요. 다음으로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의 청명과 근면을 경탄한다면 사랑은 더 커지고 경탄이나 존경과 결합된 사랑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헌신은 감정인데요. 지금 헌신은 감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탄이나 존경과 결합된 사랑이라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고. 왜냐하면 사랑은 기쁨의 계열이니까. 경탄은 뭐죠? 경탄은 기쁨의 계열입니까? 경탄 아니죠. 슬픔의 계열입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경탄 자체는 슬픔이나 기쁨이 아니죠, 지금. 표상의 가치인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증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과 감정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경탄이 나오면서. 그런데 경탄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또 있죠. 존경, 헌신, 그죠? 아니. 네, 헌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증오와 희망과 안도 및 다른 정서를 경탄과 결합해 생각할 수 있고, 증오의 계열도 이렇게 경탄과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까 경탄과 결합된 사랑을 헌신이라고 했고 경탄과 결합된 증오를 뭐라 할까? 놀라움과 결합된 증오를 내가 뭐라 하는지 이 감정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결합할 수는 있다 화학적으로.
분해를 했으니까 결합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으로는. 그러므로 감정의 명칭은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인식은 용어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감정에 대한 명칭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뭉뚱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명칭은 그렇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탄은 경멸과 반대고, 경멸과 경탄은 반대로 말할 수 있다. 반대라는 거니까 경멸도 어떤 표상에 갇힌 것이다. 감정은 아닌데 경탄에 반대되는 표상에 갇히는 것이다. 그럼 경멸의 원인은 뭐냐? 누군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경탄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또는 어떤 사물이 얼핏 보기에 우리가 경탄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물에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경탄하거나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어떤 사물을 경탄해서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같이 경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물 자체의 현존이나 더 정확한 고찰에 의해서 경탄과 사랑과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경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탄할 게 아닌 거예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그 사물의 현존에 의해서 대상 안에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게 된다는, 내가 경탄한다고 생각했던 그 특질이 그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죠. 이 대상은 내가 경탄했던 그 측면이 없구나, 없는 지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멸이라는 거예요. 경멸. 내가 경탄하는 지점이 이 대상한테는 없구나. 그러면 내가 경멸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경멸은 약간 부정적 정의죠. 그러니까 뭐 대상 안에 있음에 대한 그 내 반응이 아니라 없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표상이 원래 있는데 그 대상에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은 이와 반대로 정신은 보통은 뭐냐면 대상의 현존에 의해서 대상 안에 있는 것을 사유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죠? 그 대상을 보고 그게 있구나. 그래서 그 감정에 빠지는 건데, 경멸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표상이 그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이고, 실망감 비슷한 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헌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탄에 생기는 것처럼, 조롱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생기는 경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존경이 총명에 대한 경탄에 생기는 것처럼 모멸은 우둔함에 대한 경멸에 생긴다. 그럴싸하네요. 사랑이나 희망, 명예와 같은 감정들을 경멸과 결합해서 생각하고 그로부터 다른 감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다른 것과 구별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정신 53. 정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자신의 활동 능력을 고찰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 정신이 기쁨을 느끼는 조건, 자신의 활동 능력을 고찰할 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활동 능력을 더 명확하게 표상할수록 더 큰 기쁨을 느껴요. 자신의 활동 능력을 더 명확하게 표상한다. 이게 뭐죠? 정신이. 이게 뭐냐면 정신이 자신의 활동 능력을 더 명확하게 표상하는 건 뭡니까? 정신이. 이건 적합한 관념이죠. 적합한 관념, 이종인식. 그죠? 형성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쁨을 느끼는데 정신의 차원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건, 정신의 차원에서는 적합한 관념의 형성이 더 많을수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정의에 따르면 이성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진다. 신체 차원에서는 신체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을 느끼듯이 정신의 차원에서는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성적 인식,
인간은 자기 신체의 변형과 그 관념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하죠. 그죠? 그러므로 정신이 자신을 고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정신은 그로 인해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고, 즉 기쁨으로 자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은 정신이 자신의 활동 능력을 명확하게 표상할수록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인식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이 기쁨은 타인으로부터 더 많이 칭찬받는다고 표상하면 더 커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 자꾸 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니까는 커지고, 54. 정신의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신은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고자 하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코나투스죠. 그죠? 나의 존재를 정립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은 코나투스죠, 당연히. 정신의 노력이나 능력은 정신의 본질입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건데, 정신의 능력은 정신의 본질입니다. 이 스피노자의 핵심이죠. 신의 무한하고 절대적 무한의 본질이 곧 신의 생산 능력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지한 능력이었죠. 그렇듯이 정신의 본질은 곧 정신의 능력이고, 정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곧 정신의 본질입니다. 정신의 본질은 그 자체로 명백하듯이 정신인 것과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하고, 정신이 아닌 것과 정신이 할 수 없는 것은 긍정하지 않고, 그러면 정신은 자신의 활동 능력을 긍정하나 정립하는 것을 표상하고자 한다. 그죠? 정신은 자신의 무능력을 표상할 때 슬픔을 느낀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정신의 본질은 정신인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하고, 반복해서 나오면 외우면 되시겠습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 입에 붙게 됩니다. 정신의 본질은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하고, 즉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자신을 고찰할 때 무능력을 표상하면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을 표상하고자 할 때 그런 노력을 방해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무능력을 표상한다는 것은 정신의 무능력이라는 무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은 자신의 활동 능력을 표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방해받을 때 무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 자체를 표상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능력 자체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방해받는 것이에요. 방해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해를 자주 받을 때 이때 무력감인데 이 무력감은 무에 대한 감각이나 표상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는 것 자체를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한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은 불가능하다. 철학적으로 스피노자한테.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코나투스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나투스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살 자체가. 그럼 자살은 뭐냐? 자살이라고 하는 표상이 있는 거냐? 이게 아니고 스피노자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내가 나의 활동 능력을 적극적으로 표상하려고 하는 이것이 방해를 받아서 내가 나의 활동 능력을 표상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자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살은 일종의 타살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활동 능력이 다 차단된 상태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 개념으로 하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막냐면 차단된 상태의 통로를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살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통로를 뚫어주는 의미가 없죠. 철학적으로. 그때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냐면 인간에게서 죽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런 설정은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방해를 받고 있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력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활동 능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게 코나투스인데 이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를 제거해 줘야 돼요. 보통 이 슬픔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포장하는 경우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리 자신의 이 정리까지 하고 좀 쉬어야겠네요. 네. 우리 자신의 무력함, 허약함의 관념을 수반하는 이 슬픔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그러나 우리 자신을 고쳐내는 데 생기는 기쁨은 자기나 자기 만족. 아까도 자기 만족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죠? 자신을 고쳐내는 데서,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자기 만족이 빠지고 나의 무능력이구나 하면 겸손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 기쁨은 인간이 자신의 덕이나 활동 능력을 고찰할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자신의 덕,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스피노자가 오화로 붙여놓는 거 있죠. 이렇게 덕이나 활동 능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덕 자체가 활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그 최고의 덕이 뭐냐?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최고의 덕이 뭐죠? 최고의 덕이 뭘까요? 최고의 덕. 가장 칭찬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게. 코나투스의 유지죠. 아닙니까? 내가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나의 덕이 뭐냐? 나의 활동 능력이 최고로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 코나투스를 유지하는 것이고 같은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동일한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활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문제인데 스피노자는 그것을 윤리적인 덕과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 윤리의 특징이죠. 고찰할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힘을 과시하게 되어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 아시죠? 이 과시 나오죠, 과시. 그리고 불쾌감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자기 만족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간들 꼴 보기 싫잖아요. 뭐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자기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인간들 만나는 게 막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괜히 돈 쓰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불쾌합니다. 그죠?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성상 질투하고 본성상 질투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자기애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코나투스이기 때문에 슬픔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질투하거나 자기와 동등한 자의 약함을 기뻐하고 반대로 자기와 동등한 자의 덕을 슬퍼하는 거죠. 자기와 동등한 자의 덕, 활동 능력, 동등한 자의 기쁨,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의 활동을 표상할 때 기쁘고 이 활동이 더 많은 완전성을 표상하면 더 기쁘고 그 활동을 더 분명하게 표상하면 즉 활동을 다른 것과 구분하여 개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고찰할 수 있는 만큼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고찰에서 타인에게 대해서는 부정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서 고찰하면 가장 기쁘겠죠. 타인에게서는 부정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없는 건데 나한테만 있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나 자신에 관해 긍정하는 것을 인간이나 동물의 일반관념에 속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라고 보았던 것을 나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보았던 것이 모든 사람한테 있네? 일반관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안 기쁘겠죠. 반대로 타인의 활동에 비해서 더 약하다고 표상하면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이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죠. 제거할 것인데 이 제거의 방식이 뭐냐? 자신과 동등한 자의 활동을 그릇되게 해석하고죠. 이해 가시죠? 그런 것이죠. 이게 뭐죠? 저놈은 분명 금수저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능한 한 자신의 활동을 꾸밈으로써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척해 왔지. 힘들지만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흑수저니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한다. 꾸밈으로써 이게 뭐죠? 모든 인간은 나름의 서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냥 슬프거나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나름의 서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조절한다는 거 이게. 이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 서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본성상 증오와 질투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본성상 증오와 질투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오하고 질투하는 거 크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오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 나름의 서사를 안에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찢어 발견해야 된다. 나쁜 놈 어디서 연기를 하고 너도 증오하고 질투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서 더더욱 촉진되는데 길러지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 명예와 질투를 통해서 가르친다. 야, 애가 잘하면 그래, 아유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내 자식. 못하면은 야, 저놈은 잘하는데 넌 뭐니? 이렇게 질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애로 하여금 더 기쁨, 활동 능력, 코나투스, 이기심. 코나투스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한테 기쁜 걸 찾는 거니까. 이기심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지 않은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덕을 경탄하고 아마도 그 인간을 존경하는 것도 드물지 않으려는 의문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지, 다른 사람의 덕을 존경하잖아. 이런 의문을 제거하려고 나는 다음에 보충을 첨가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말인데 인간은 타인의 덕을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말이죠. 우리가 질투를 시원하게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질투, 막 증오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엄청 괴로웠는데 스피노자를 보면서 막 안도했다는 거죠. 자, 덕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자 나왔죠. 동등하지 않은 자. 예. 위계. 도덕, 니체 개념으로 하면 위계. 이 위계, 뭐 서열, 이런 것들.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엄청난 자의 덕을 절대 시기하지 않는다. 증명. 질투는 증오이고 슬픔이죠. 질투는 증오이고 슬픔이죠.
타인이 갖고 있는 덕에 대한 슬픔이죠. 나의 무능력의 슬픔이죠. 즉 인간의 활동 능력에 노력을 줘야 하는 감정이죠.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자신의 본성에서 생길 수 있는 것만을 행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자신의 본성에서 생길 수 있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이게 기준입니다. 아까 나왔었죠.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 능력, 그게 뭐였죠? 나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활동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본질이에요. 그럼 내 본질과 관련이 없는 건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의 본성에 적절하고 자신의 본성에 낯선 활동 능력이라는 다른 본성에 속한 것들을 욕망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타인의 본성에 적합하고 나의 본성에 안 맞는 건 안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를 탁구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탁구를 엄청 잘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미치겠고 힘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탁구는 나의 본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저는 탁구를 엄청 치고 탁구가 제 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탁구장 가서 저보다 잘 치는 사람 만나면 막 너무 힘들고 저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서브를 넣으려고 하면 손이 두두두 떨리고. 그러므로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자 안에서 어떤 덕을 고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욕망이 저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등하지 않은 것 자에 의해서 아주 뛰어난 자가 갖고 있는 덕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욕망이 저해되지는 않죠.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전제되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질투한다.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가 아니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놈 우리보다 완전히 천상의 수준인데, 응? 너무너무 뛰어난데 뛰어나다고 생각지 않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직각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TV를 보면서 막 질투심에 막 떠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연예인을 보면서 막 질투심에 떠는 거죠. 어, 웃으시는 분들은 뭐 저랑 비슷한 감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V에서 막 강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질투심, 저 댓글 강의하면서 막 TV에 나와가지고 뭐 돈을 벌고 말이야. 이렇게 제가 막 증오심에 빠지는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할 뿐이죠. 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주석. 그러므로 제3부 정리 52의 주석에서 어떤 사람의 총명함과 감 등을 경탄하면서 존경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은 이 덕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것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공통되지 않는다고 표상할 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할 수 있으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덕들로 인해서 마치 나무를 그 높이 때문에 사자를 그 강함 때문에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우리가 전나무가 높이 자랐다고 막 질투합니까? 사자가 너무 강하니까 사자 때문에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무를 보듯이 사자를 보듯이 하라 이런 거예요. 나하고 같다고 보지 말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차라리 그가 나무였고 그가 사자였으면 좋겠는데 하필 나하고 비슷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하고 본성이 비슷한 그 사람이 뭔가 업적을 이루면 축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축하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정리 56. 네. 56. 기쁨과 슬픔과 욕망에는 그리고 마음의 동요. 제가 앞에서는 이걸 심정의 동요라고 썼었는데, 네, 같이 그것들로 합성되거나 사랑이나 증오나 희망이나 공포와 같이 거기서 도출된 모든 감정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정의가 아주 복잡한데 기쁨, 슬픔, 욕망이 뭐였죠? 기쁨, 슬픔, 욕망을 기본적인 세 가지 감정, 그죠? 기본적인 세 가지 감정. 그 다음에 사랑, 증오, 희망, 공포. 이것은 뭐죠? 이 세 가지 감정에서 나온 거죠. 그죠? 파생된 감정이죠. 기쁨의 감정, 그 다음에 파생된 아니, 기쁨 감정. 기본 감정, 그 다음에 파생된 감정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게 있다. 이게 아시겠죠? 대상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쁨도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슬픔도 천양지차고, 슬픔도 만물이고, 기쁨도 만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동일한 기쁨이 아니고, 내 아이가 주는 기쁨과, 어? 내 배우자가 주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이어도 대상이 달라지면 기쁨이 달라지고, 슬픔도 그렇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것이라 증명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공부 삼아 읽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것들로 합성되거나 도출된 감정은 수동입니다. 그죠? 수동.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감정은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적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던 거 있죠. 특별히 수동을 아주 강조를 해버리면 정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부적절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지니고 또한 그런 관념을 갖는 한에서만 수동적입니다. 지금 공부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했던 거 잊어먹어 또 다시 수동을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수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적절한 관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표상하는 한에서 수동이다. 또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감정으로 자극받는 것이 뭐죠? 표상이죠. 표상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와 있죠. 그래서 수동이다. 그러니까 부적합한 관념 두 번째, 표상하는 것 세 번째, 우리 신체와 외부 신체의 본성이 포함된 감정의 자극 다 수동이죠. 동일하게. 그러므로 각각의 수동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것으로만 설명된다면은 뭐죠? 나의 것으로만 설명된다. 나의 것으로만 설명된다. 그게 뭐죠? 적합한 관념이죠. 이건 누구죠? 나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나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자 신이죠. 신은 자기 바깥이 없으니까 나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부 대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 대상을 본성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에서 생기는 기쁨은 물론 A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해야 되고 B라는 대상에서 생기는 기쁨은 B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해야지. 그죠? 따라서 이들 두 가지 기쁨의 감정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원인에서 생기기 때문에 본성이 다르다. 기쁨의 본성이 다르다. 기쁨의 결이 다르고 감정의 결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에서 생기는 슬픔의 감정도 다른 원인에서 생기는 슬픔과 본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기쁨, 슬픔, 감정, 증오 등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참 이게 참 복잡하네요, 인간사. 그죠? 감정도 많은데 하나의 기쁨조차 이렇게 결이 다르니 참.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기쁨을 원하겠습니까? 하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러나 욕망은 각자의 본질, 본성이 주어진 각각의 상태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해서 욕망은 뭐냐면 욕망은 어떤 상태가 있죠. 어떤 주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변형을 했다는 거죠.
어떤 감정적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 딱 생긴 거죠, 나한테. 그러면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쁨을 증가시키는 욕망, 슬픔을 제거하는 욕망. 그것은 나의 본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코나투스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뭐냐? 나의 본질은 욕망인데 나의 본질은 어떤 감정적 변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의 코나투스다. 그게 나의 욕망인데 그러므로 각자가 외부의 원인으로 이런 저런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등의 자극받음에 따라 즉 그의 본성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성됨에 따라 그의 욕망도 달라진다. 이해 가시죠? 그죠? 기쁨, 슬픔의 결이 다르니까 욕망도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욕망의 본성은 각각의 욕망을 생기게 하는 감정들. 이게 뭐냐면 기쁨, 슬픔이죠. 기본적인 감정으로. 욕망을 생기게 하는 감정들이 서로 다른 것만큼 욕망의 본성도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욕망은 기쁨, 슬픔이 다른 만큼 욕망도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주석.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지금 욕망에 관련돼서 향락욕, 음주욕, 정욕, 탐욕, 명예욕이다.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랑이나 욕망이라는 감정의 본성을 사랑이나 욕망이라는 감정의 본성을 관계되는 대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무엇에 대한 사랑이나 무엇에 대한 욕망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용어는 그러니까 음주욕은 술을 사랑하는 욕망, 술이라는 대상, 그죠? 이 감정들은 관계되는 대상으로만 구분되는 한에서 반대되는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에 반대되는 게 없으니까. 술에 반대 담배 아니잖아요. 술에 반대 음료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반대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반대되는 감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향락욕에 대비되는 절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음주욕에 대비되는 금주, 정욕에 대비되는 정조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지금 절제, 금주, 정조를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이 아니고 이성적 능력입니다. 이성적 능력. 더 많은 감정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더 많은데 설명하지는 않겠고 왜냐하면 감정을 제어하고 억압하는 정신의 능력이 어떤 성질이며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정과 정신의 공통된 특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감정을 제어하고 억압하는 정신의 능력 이걸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감정을 제어하고 억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 불화를 낳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정신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이 뭔지를 명제로 쉬운 6개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감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들이에요. 57. 개인의 감정은 어떤 인간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르다. 감정은 대상이 다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한 감정을 겪는 그 인간이 다름에 따라 또 다르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증명 모든 감정은 욕망, 기쁨, 슬픔에 관계된다. 이게 또 나와 있죠. 정의가 다시. 기본 감정 3가지. 욕망, 기쁨, 슬픔. 그러나 욕망은 각각의 본성이나 본질이다. 그죠? 각각의 존재가 갖고 있는 본성이다. 욕망은. 이게.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욕망에 대한 정의. 욕망은 각각의 양태가 갖고 있는 자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욕망을 정의해 놓고 있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른 정의도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정신분석 정의도 있어요.
스피노자 시기에는 아직도 그 뭐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연구가 되지 않았으니까 무의식도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욕망은 한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다른 만큼 다르다. 욕망도 다르다. 기쁨과 슬픔은 그것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존재 위에 남아있고요. 존재 위에라고 쓰는데 존재 안에라고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있고자 하는 능력이나 노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거나 촉진되거나 저해되는 수동이다. 지금 기쁨과 슬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기쁨과 슬픔은 앞에 새로 정의가 있었지만 새로 정의가 나와 있죠. 자신의 존재 위에 남아있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코나투스죠. 그죠? 코나투스. 그 코나투스와 관련된 수동이다. 기쁨과 슬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존재 위에 남아있고자 하는 노력을 그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면 충동과 욕망으로 이해합니다.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련된 것을 충동과 욕망이란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은 외적 원인으로 증대되거나 감소되고 촉진되고 방해받는 한에서 욕망이나 충동이다. 즉 각자의 본성 자체이다. 따라서 각자의 기쁨이나 슬픔은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비이성적인 것으로 알려진 동물의 감정은 마치 동물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다른 만큼 인간의 감정과 다르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말과 인간은 생식에 대한 정욕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생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말의 정욕과 인간의 정욕은 다르다. 본성이 다르니까. 비록 각 개체가 자신이 그 안에서 성립하는 본성에 만족하며 살며 본성을 즐긴다 할지라도 각자가 만족하고 있는 이 삶과 즐거움은 그 개체의 관념이나 영혼일 뿐이고, 따라서 어떤 개체의 즐거움은 어떤 것의 본질이 다른 만큼 다른 개체의 즐거움과 다르다. 예를 들어 주정뱅이가 느끼는 즐거움과 철학자가 누리는 즐거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는 여기서 이 점을 잠시 주의하고 싶다. 여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잠시 주의하고 싶다. 멈추라. 좀 생각하라. 그러니까 즐거움도 인간의 본성이 다르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주정뱅이의 즐거움을 느끼는지 내가 철학자의 즐거움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다르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나의 감정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작용을 받는 한에서 인간에 관계되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친다. 작용을 받는 한에서 수동. 그죠? 수동인 한에서 인간의 감정에 관계되는 것은 이 정도로 그치겠다. 이 정도로 그쳤는데 저 너무 많죠. 그죠? 인간이 작용하는 안 그쳤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인간이 작용하는 한에서 인간에 관계되는 감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덧붙이게 남아있는데 작용하는 한에서 나와있죠.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능동은 다음에 하겠네요. 감정의 끝이 없네요. 그죠? 지긋지긋한 감정이네요. 네, 바쁘시면 먼저 퇴장하실 분은 퇴장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이고, 토요일날 매주 오전 참 고생들 하십니다. 네. 어쩌다가 스피노자 인연이 되셔가지고. 선생님, 그 수동 정서, 그러니까 능동은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곧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동을 훨씬 더 많이 다루게 됐네요. 스피노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감정이 수동이라 이제 그걸 능동으로 극복해가는 게 문제죠. 능동으로 극복해가는 게 문제인데 능동 감정에는 몇 개 없어요.
원래 감정 자체가 수동인 거라. 네. 그리고 능동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차원보다는 이제 정신의 능력의 차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능동이 적합한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기본 감정, 기본 정서로 하는 그 기쁨, 슬픔, 그 다음에 욕망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요게 왜 이 여전히 저는 요 세 개가 왜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지가 네. 네. 이해가 아예 안 됩니다. 네. 아, 이게요. 네네. 그, 욕망이 왜 기본이 되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본질로 보기 때문에 코나투스를 모든 존재는 자기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게 본질로 있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재된 것이 욕망 자체가. 이게 욕망은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코나투스가 그 코나투스 자체가 보존되지 않는 거잖아요. 욕망이 따로 생겨야 되는 거라면 애초에 따로 생겨야 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양태가 생성되는 순간 선언적으로 코나투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정이 또 필요하다면 기본 감정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양태 생성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근데 이 양태가 겪는 변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 변형이 완전성이 증가한 감정.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구도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욕망을 감정에 집어넣는 게 우리한테 약간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분류법으로. 그래서 그게 낯설다고 하는 감각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걸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탑재된 걸로 보자.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부할 수도 있죠. 욕망이 어떻게 기쁨 슬픔의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나? 감정의 계열에. 다른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분석은 욕망을 감정으로 넣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낯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기쁨이나 슬픔도 행위 역량의 증감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거고, 행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욕망, 코나투스, 존재의 지속하려는 노력, 요거랑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는 욕망이라는 개념을 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러면 이 코나투스가 언제 발동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욕망이 언제 발동하냐. 그러니까 그 코나투스는 그 무한의 노력이잖아요. 지속의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발동하냐. 기쁨과 슬픔이 없으면 발동을 안 해요. 이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내가 슬픔을 안 느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기쁨을 안 느끼면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작동하려면. 그러니까 욕망은 의식과 관련된 거라고 스피노자가 말하잖아요. 정신과 관련된 거. 충동은 동시에 관련된 것이지만 따로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경우는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발동되어야 되는데 그 발동의 그 뭐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방아쇠가 기쁨과 슬픔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코나투스라는 게 없으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게 아예 생기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기쁨과 슬픔이 없으면 코나투스가 발동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한 것이죠. 한 가지 좀 연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코나투스는 기쁨과 슬픔과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자기의 본성이라고 보는 측면과는 좀 다른가요? 본래 아니, 가지고 있는 지속하고자 하는 힘이, 네, 네, 그게 이제 스피노자의 우리 옛날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본질이 있는데 내가 실존하면 그게 현실적 본질이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현실에 존재하는 본질. 내가 이 현실에서 실존하고 있을 때 나의 본질이 뭐냐? 그건 내가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슬픔을 느끼면 제거하려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 내 본질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정뱅이다 그러면 나는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나는 뭐 극도로 피할 거 같잖아요. 극도로 피하는 거고 술을 주면 극도로 찾겠죠. 근데 철학자는 술을 주면 아니야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피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 사람의 본질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책을 열심히 찾아 읽는 이 본질은 그냥 나의 코나토스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 예, 네, 그래서 사람마다 본질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기쁨을 느끼는 거죠.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네, 우리는 이제 이걸 본질, 본성으로 자꾸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본질, 본성이라는 게 약간은 좀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이제 자기, 코나투스도 스스로 지속하는 능력, 네, 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등산을 비유로 네, 하셨을 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등산 가자가면 손을 절레절레 흔들다가 이 사람이 또 어느 날은 등산에 또 완전 빠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본성이 등산을 싫었다가 본성이 등산을 또 좋아했다가 한다라고 봐야 될지라는 게 하나 조금, 네. 예,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질이 없으면 그 사물이 없고 동시에 그 사물이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걸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본질에 네. 대한 규정이 옛날에 특이하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물이 없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이 싫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나라는 사물이 나를 지금 유지하는 데는 등산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나를 유지하는 데 등산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럴 때는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본질로 바뀐 거죠. 이런 정도의 본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성을 딱 앞에서 본성과 본질을 따로 규정을 했었어 철학적으로 스피노자가. 근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본성을 네이처 해가지고 네이처니까 본성이 그죠? 고정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되게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랑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주정뱅이였다가 철학자가 될 수도 있듯이 이 차이도 스피노자는 지금 본성과 본질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네네. 음.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하면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현실적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코나투스는 기쁨과 슬픔, 그다음에 욕망이 결합된 것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이 바뀌면 내 본성이 바뀐 거예요. 스피노자 용어로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본성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뭘로 기뻐하느냐, 뭘로 슬퍼하느냐. 그런데 그 비율이 변했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음. 좀 명쾌하죠.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는 더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네네. 그렇네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본래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그죠. 예. 그럴 때 그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 만족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나는 이렇다라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른 시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